100번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더라도 이른바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 이건 유죄를 피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문제의 발언 먼저 다시 들어보시죠.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은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토지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분양 수익을 수천억씩 취득하는 건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그럴 때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은 43조 6항이 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게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하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인정하긴 했어요. 같이 보시죠. 시청 직원으로부터 국토부가 계속 불러서 괴롭힌다라는 보고를 들었다. 협박은 내가 좀 과하게 표현한 것이다. 라면서요. 처음엔 점잖게 압박이라고 했는데 얘기하다가 내가 화가 나더라. 그래서 협박이라고 좀 과하게 표현했다. 증거도 없이 말한 건 잘못이다. 하지만 표현상 제 부족함이라는 점을 감안해달라. 앞선 그래픽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김영주 의원님. 네. 이게 내가 좀 과한 표현이다라고 했지만 이 부분이 또 걸립니다. 시청 직원이 국토부가 괴롭힙니다, 시장님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청 직원을 특정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이 부른 증인도 국토부 압박 없었다라고 법정 증언했고요. 이 부분이 뭔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박은 인정했, 좀 과했다. 이게 지금 먹힐 얘기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그 과정에 재판 과정에서 지금 시청 직원으로부터 국토부가 계속 불러 괴롭힌다라고 하는 증언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못 찾았어요. 찾을 수도 없었고 마지막에 실제로 식품연구원 소위 이재명 대표 측이 불러 나온 저분조차도 그런 일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검찰 측은 확실하게 공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저런 그 질문 자체를 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와 같이 표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답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저러한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입장의 변화 자체가 재판부를 설득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백현동 이 문제는 지금 1심에서 유죄가 나왔거든요. 이걸 무죄로 뒤집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은요. 특히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 그저 선거철에 단순하게 거짓말했다는 수준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지적합니다. 지방자치 권력과 민간업자들의 유착, 부패라는 거악을 감추기 위한 아주 심각한 거짓말이다. 비중을 좀 달리 봐야 하는 겁니다. 당시 전모를 잘 아는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백현동 같은 경우도 저한테 비밀로 다 붙이고 우리를 그냥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보니까 도시공사를 아예 빼버렸어요. 우리가 빠진지도 모르고 빠져 있더라고요. 우리 보고 하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했어.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준비하다가 우리 직원들이 갔더니 우리는 빠져 있더래. 성남시에서. 그 도시공사 할 거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 김인섭이 도시공사 빼달라고는 빼주고 넣어달라고는 넣어주고 기자들한테 오히려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거법 사건, 허위사실 유포 건이어서 그렇지 백현동 본안 사건으로 보면 굉장히 큰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무려 4단계나 올려줍니다. 그 희대의 결정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녹지 지역이었던 곳을 준주거 지역으로
1종, 2종, 3종 거치지 않고 바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상향합니다. 이 덕분에 이곳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치솟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보시죠. 용적률이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연 녹지 지역이었으면 4층밖에 못 짓습니다. 용적률이 100% 이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1종, 2종, 3종 다 거치고 준주거 지역으로 가면요. 용적률이 500%가 됩니다. 그러면 이 민간업자는 아파트를 제한 없이, 층수 제한 없이 지을 수 있고요. 그 결과 이 민간업자 3천억대의 이익을 얻게 된 겁니다. 김기현 대변인. 1심 재판부가요. 이 결정 국토부 압박 때문이 아니고 이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표가 결정한 거다 이렇게 판시했단 말입니다. 그 1심 재판하고 2심 재판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백현동 관련해서 로비스트라고 하는 김인섭 씨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를 받았고요. 징역 5년. 그리고 무려 70억 원 가까운 거를 토해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했을 때 선대 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는 그 업자가 처음에 이거를 상향을 해달라고 했을 때 성남시가 아무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김인섭 씨를 딱 로비스트로 쓰니까 이게 일사천리로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백현동 있던 의혹이 커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국정감사에 저렇게 판넬까지 준비해서 이게 백현동 의혹 내가 알던 그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 때문이가 아니라 국토부가 억지로 해달라고 해서 나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인섭 씨가 실제로 로비스트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게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이 흔들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사실로서의 흔들릴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네. 무엇보다도 유동규 씨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원래는 성남도시개발공사랑 같이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공사가 빠진 거 아닙니까? 공사가 빠지고 민간만이 오로지 했다면 그거는 결국 뭐겠습니까? 그 사람 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그 수익 우리가 본 3천억 원을 다 몰아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업자가 김인섭 씨한테 70억, 80억 주는 거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단순히 내가 협박을 받아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게 아니라 나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씨 그리고 나의 그 예전에 선거 도와줬던 사람 김인섭 씨의 어떤 로비를 통해서 그때 내가 사인을 했던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백현동 의혹이 불거짐으로써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국토부의 협박이라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썼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